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전 시간부터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20년도에 5만 원에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9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21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삼성전자 매우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삼성전자가 반드시 바닥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하고 삼성전자는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최근에는 또 테슬라 100달러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100달러를 찍었고요. 항상 그림을 몇 년 앞을 내다보면서 크게 봐야 되는 건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우하향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한국 증시가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두 번째로 미국 달러가 폭락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달러가 폭락한 만큼 올라가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나 한국 증시가 빨간불로 도배가 됐죠. 그게 이제 달러가 떨어지면 증시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하락하면 한국의 돈은 반대로 올라가는 원리예요. 달러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긍정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상황은 한국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을 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수출을 미국 의존도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수출을 15%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011년도 기준으로 볼 건데 2000포인트 때부터 16,000까지 8배라는 수치가 어마무시해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이 당시에 샀는데 80억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거품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세요? 미국 시장이 8배 오를 시간 동안 이 한국 증시는 이게 은행이자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대략 2000포인트 대 인근에서 3300까지 대략 60에서 70% 정도 시장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막지하게 미국은 뭐 8배나 올랐는데 왜 안 올랐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것이고 항상 이게 시장을 예측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바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가면 다음 달에 올라가겠지. 다음 달에 안 올라가면 3개월 뒤에 올라가겠지. 이 예측은 정확하게 가능해요. 근데 바닥이 정확하게 숫자가 몇인지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10년 동안 주식을 하시는데 코스피 지수가 몇이 바닥인 줄 알고 그때 딱 들어가냐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닥이 정확하게 몇인지 알고 들어가실 건데요. 이거는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 5년 동안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실 건데 바닥을 정확하게 딱 맞추려면 36,850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월 4일 날 돈이 딱 생겨가지고 이 날을 비나이다를 하면서 딱 기다려서 그날에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거든요. 슈퍼 개미들도요. 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못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한 4만원대 5만원대 여기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30%를 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을 안 해요. 이 반토막이 나고 떨어지는 거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냥 초보자 분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예상을 해요. 우리나라 무당들도요, 제가 가끔 이제 뭐 무당이나 점을 잘 보신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 이 시장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냐고요. 이 무당들도 정신이 과연 있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못 맞추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비싸요. 여전히 비싸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떨어진다고요. 이번 달에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아세요? 테슬라를 300에 삽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번 달에 올라갔어요. 이걸 맞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 팔죠. 계속 올라갈까봐. 그리고 시장은 계속 하락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관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지금 1번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1번 자리를 백날 잘 맞춰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종점은 2번을 향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삼성을 매매하실 때는 이번 달이나 이번 주, 다음 달을 보실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값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2번, 내년이나 후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 시장이 2011년도에 한 10년 전에 여기에서 지금 여긴데,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 한국 시장 주식들은 어차피 저평가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내가 500원, 1000원, 그거 조금 싸게 살려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시는 거거든요. 한국 증시는요, 오르막을 향해 갈 거예요. 그 가는 와중에 이런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뭐 한 달, 이번 주, 다음 달 1번 자리를 맞추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금 팔까? 내일 팔까? 언제 팔까? 이 생각만 하고 투자를 하세요. 결국에 2번까지 못 들고 가요. 이런 2번 자리를 향해서 봐야 되는데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당장 앞에를 본다고 해서 답은 안 나와요. 어차피 못 팔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언제 파냐? 내가 손해보고 있을 때 팔아요. 2번 자리를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시장이 계속 뭐 바닥이 언제냐, 정확히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고 가서 몇 배를 벌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지금 한국 시장 그래프는 여기서 거의 바닥권이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선을 그어보면 여기니까 지금 나스닥은 바닥이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5000포인트가 깨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반토막은 더 나야 돼요, 나스닥은. 한국 경제를 마냥 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도 조금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려야 돼서, 뭐 마냥 좋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나쁜 점이 반은 숨어 있고 좋은 점이 반이에요. 지금 한국 증시는 반반이란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그냥 100%안 좋아요. 100%. 근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은 좋고 반은 나빠요. 그게 그래도 다행이죠. 미국 시장을 누가 폭락한다고 해요? 누가? 전 계속해서 지금 폭락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테슬라 300달러 임금부터 100달러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00달러 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바닥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게 우리나라 기업의 30%가 회사가 이윤을 창출하고 월급을 주고 월세를 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번 돈으로요,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이 30%예요. 그게 뭐냐? 내가 1년에 100억을 버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금리가 2%였을 때는 이자 내고 월세 내고 인건비 내고 지출을 다 해도 100억이 남았어요. 우리나라의 30% 기업들이 금리가 10%도 아니에요. 5% 정도만 넘어가도 다 파산이에요. 전부 파산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적자로 다 돌아서요. 금리가 5%만 넘어가도. 3%, 4%면 간당간당 운영하는 거고 5% 넘어가면 파산이에요. 5%까지는 기존에 번 돈 다 까먹어야 되고 6, 7, 8, 9, 10으로 금리가 넘어가면 줄파산한다는 거예요. 줄파산. 지금 실직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 안 드러났다고요. 아직.
근데 금리는 제가 10%가 이제 유행처럼 번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다 은행에 돈 맡긴다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 폭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게 지금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왜 눈치를 못 채겠어요? 아직 안 벌어졌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금리 10% 간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삼성전자 폭락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다고요. 테슬라 100달러 간다고 했을 때도 다 비웃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터질랑 말랑 하고 있어요. 이 5% 금리를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항상 반응이 왜 늦냐면, 그 사람들은 결국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한 템포 늦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1년 뒤, 2년 뒤에 반응을 해요. 그게 뭐냐? 이제 기업들이 먼저 박살나는 시기부터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4에서 5%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하나둘 박살이 났는데,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 천천히 인원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기업들이 지금 10명, 20명, 30명을 감소해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항상 반응이 늦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10명, 20명, 30명이 실업은 했지만 다시 자영업자 시장에 가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10명이 잘리면 그 10명이 기업에 나와서 자영업자 밑으로 들어가니까 실업률이 없는 거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기준금리가 4에서 5%를 넘어갔을 때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가 산산조각 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러한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이든 12월 고용지표의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 경제 희소식, 미국 증시가 이걸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뉴스 한 개를 가지고 늘 속아요.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는 걸 몰라요. IMF 터졌을 때도 정부가 1년 동안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터지면서 경제가 초전 박살이 났죠. 정부가 아무리 뻥을 쳐도 돈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보면 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요, 근데 오로지 이런 긍정적인 것만 보면서 속는 거거든요. 2007,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은 늘 건전하고 문제없다. 미국 증시가 초전 박살이 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역시나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실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문제없다? 경제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걸 믿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23년도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3년도가 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직 23년도가 아니에요. 음력으로 보기 때문에. 23년도는 인적 자원의 몰락이라고 했어요. 인적 자원이 몰락. 실직자가 엄청 폭발한다. 그게 뭐냐? 지금은 기업에서 나와서 자영업자 밑으로 들어가니까 실직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망할 때는 실직자가 펑 터져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엄청 귀해져요. 그리고 화폐의 양이 감쪽같이 증발을 해버려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화폐가 조정을 받은 게 없고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이번 달에 끝난다, 이번 주에 끝난다, 이거 아니고요. 1년, 2년, 3년을 보셔야 돼요. 뭐 이번 달에 증시가 좋았네, 이걸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기업들이요, 산산조각 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21년도부터 다들 그 대기업 우량주에 빠지고 있을 때 당장 떠나라고 화를 냈어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근데 아무도 제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지금은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 기업이 줄도산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인적 자원의 몰락.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가 오래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불편해요. 왜 나는 이런 얘기를 항상 불편하게 대중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남들처럼 그냥 21년도부터 9만전자부터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 때마다 사세요. 박앤세일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전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만전자 때.
항상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기업 강의를 하나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194만 주 매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금일도 역시나 뭐 또 급등을 했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투자가 어떤 건지 참고 자료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